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안서비스사 원장을 맡고 있는 양조 원장입니다. 네, 저희 설명회 오실 놈이들 다 아실 거고요. 저희는 1년에 늘 2번씩 하죠. 6월, 11월 해드렸고, 이제 1학기 때는 기본 단계를 해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수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치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성적을 분석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무도 안 해줘요. 아무도 우리 아이 성적을 분석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그걸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2학기 어떻게 준비하는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차근차근 준비해도 될 것 같고, 아마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 사이 좀 걸릴 겁니다. 근데 그 시간 금방 갑니다. 듣다 보면 1시간 반에 휙 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목표는요, 이 설명을 통해서 많은 걸 알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교육을 해드리는 거고요. 실제 목표는 여름에 아이 손잡고 상담을 오십시오 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든 상황이 다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명회에서 그 내용을 다 녹일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뭘 아셔야 와서 상담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오시면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위에 어디 갈 수 있어요? 어느 쪽이 좋아요? 이렇게 기본적인 지식밖에 못하세요. 그래서 오셔서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희 재원생 학생들은 이렇게 고3이 아닌 이런 상담은 다 무료로 해드립니다. 재원생은 다 무료로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거 딴 데 가시면 한 3, 40만 원씩 받아요. 굳이 그러지 마시고 학원에 오시면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니까. 그리고 아이가요, 이야기 한번 듣고 나면 많이 바뀝니다. 좀 현실적이세요. 그런 분들 위해서 오늘 해드리는 거니까 다 해주신 것 같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 아이가 어제 봤던 모의고사죠? 어려웠다고 했어요. 수학이. 근데 진짜 어려웠습니다. 수학이 진짜 어려웠어요. 수학 1컷 예상이 80점이에요. 1컷이 80점이요. 2컷이 67, 3컷이 55입니다. 반 맞으면 55. 그죠? 상당히 어려웠죠. 4컷이 41이에요. 5컷이 27이니까 27이면 앞에 한 장만 다 풀면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실력차가 벌어지고 있고 나이도 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이 어렵다니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 어려웠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건 굳이 이렇게 될 필요가 있나? 고1들한테. 그 다음에 국어 보시면 점수가 잘 갈렸어요. 90, 80, 70, 60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국어는 편차가 아주 균일하게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다. 이 2개 정도만 보여드린 이유는 영어는 어차피 절대평가에 가실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건 이 중에서 혹시라도 정시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제 전략이 좀 필요하십니다. 내신으로 두지 안 될 것 같다. 특히 동원고랑 수성고 어머님들의 생각이 많아지세요. 내신 보면 답이 없어요. 근데 모의고사 보니까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고2 때부터 서서히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냥 아이 말 듣고 끝까지 가시면 3학기 때는 뒤집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다 알려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린 일도 거기서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교육 관련해 이해를 해드립니다. 이거 왜 해드리냐면 다들 막연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적지 않으시면 기억을 못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안 적고도 기억시켜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조금 더 내용 깊게 들어가 볼게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자,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선 그냥 머릿속에 딱 들어가 계셔야 돼요. 이게 뭐냐? 교육과정 편제라서 우리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015. 그리고 이 교육과정은 우리 아이가 마지막이에요. 지금 1학년들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하는 마지막 교육과정이고요. 그리고 아이는 학교에 가서 2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교과예요. 근데 학생들이 학교 가서 하는 게 공부만 있는 건 아니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뭐 봉사활동 다 하죠. 그래서 이거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체험활동이에요. 근데 그냥 체험활동을 하면 소풍이랑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창의적 체험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2가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 교과, 그리고 활동을 하는 창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공부하는 게 교과고 활동하는 게 창체예요. 이게 2가지로 우리 아이는 활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전문 교과는 우리랑 상관없기 때문에 뺄게요. 보통 교과를 하는데 우리 아이는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했죠? 이제 선택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시 선택 과목은 2개로 나눠집니다.
일반 선택, 일반적으로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학 갈 때 필요한 과목이에요. 그리고 이건 진로 선택이라서 진로를 위해서 하는 과목이에요. 자기 직업 선택. 근데 이게 새로 생겼거든요. 그러면 직업 선택을 하는데 나 궁금해서 들어봤어. 너 5등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직업 선택하러 들어오는데 등급 매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업 선택하는 건 등급을 안 매기고 A, B, C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A, B, C, 이거는 9등급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반드시. 자, 여기까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교과를 배웠어요. 그럼 학교는 이제 뭘 하죠? 우리 아이를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는 두 가지로 합니다.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어요. 자, 정량평가는 뭐죠? 양이니까 숫자로 매기죠. 우리 아이를 숫자로 평가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행평가랑 지필평가가 있어요. 맞죠? 수행평가, 지필평가, 그게 정량평가입니다. 근데 그걸로는 우리 아이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성평가라고 해서 사람이 보는 걸 적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부 능력 및 특기상 세특기 정성평가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그 과목에 점수가 나오고 선생님이 관찰한 걸 적는 게 세특기입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상.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 아이가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세특을 모든 아이가 다 잘 써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들은 관찰한 걸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3개월을 수업을 했는데 저 아이와 선생님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막내들 그래요, 어머님. 한 절반 정도는 선생님과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아이 세팅은 뭐겠어요? 누가 봐도 예상 가능한 뻔한 글이 채워져 있어요. 뻔한 글. 그러니까 볼 게 없어요.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많이 그럽니다. 그럼 누구만 잘 돼 있냐? 그 반에서 한 5명 정도만 잘 채워져요. 이제 그게 정성평가, 점수가 정량평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활동을 봅니다. 활동도 그러면 이걸 볼 거예요. 누가 보냐? 대학이 봐요. 근데 활동을 할 때 동아리 활동을 대학에서 너 17점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활동은 전부 다 무슨 평가겠어요? 정성평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정량과 정성. 되셨죠? 자, 계속해서 이제 요거 이해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하던 과목이에요. 1학년 때 하던 거. 다 공통이죠? 끝났고요. 이제 우리 아이가 일반 선택 지금 듣고 있는 과목들입니다. 9등급제고 요걸 듣고 있어요. 그리고 진로 선택은 언제 듣냐면 고3 때 들어요. 고3 때 ABC 성취도예요. 이거는 9등급제예요. 자, 여기서 그럼 조금만 더 가볼까요? 우리 아이는 고2까지는 등급이 나오죠. 고3 때는 등급 나오는 것만이 확 줄고 ABC로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들 그러면 저 고3 때는 ABC니까 등급이 안 들어가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9등급제고요. 고3 때 ABC가 들어가는데 이 ABC를 대학들이 대부분 등급으로 변환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A등급을 1등급으로 줘요. A등급 1등급으로 줍니다. 근데 이 A등급이 한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실제 한 3.5등까지 다 1등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왜 해드리냐? 대학에서 발표하는 등급 있죠? 이게 다 1등급으로 바뀐 상태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아직 우리의 등급은 확정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막 계산하시면 그리고 보고 막 이게 되네 안 되네 이러시면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세요. 그래서 입시에 대한 분석은 전문가에게 조금 물어보시는 게 맞아요. 그걸 잘못 해석하시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때 3월 기를 할 거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오늘 계속 얘기할 텐데 학생부 종합 얘기 해드릴 거예요. 학생부 종합 얘기요. 근데 우리는 종합 안 할 건데 제가 미리 다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시를 쓰신 분 중에 학생부 종합을 한 개도 안 쓰시는 분은 10%도 안 되실 겁니다. 우리는 활동을 안 했는데요. 그래도 종합을 쓰실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 제 말대로 하실 거예요. 종합을 쓰시게 돼요. 무조건. 그래서 아이가 뭐라도 2학년 때 해야 합니다. 오늘 그것도 다 알려드릴게요. 애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그래도 시킬 수 있어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거 생기부 아이들 1학년 때 받아보셨나요? 지금 다 볼 수 있으시죠? 어디 가면 되죠? 정부 24 가면 아주 예쁘게 다운로드 되고 다 됩니다. 정부 24. 나이스로 된 거예요. 나이스는 인쇄가 안 되는데 정부 24 다운로드 돼요. 나이스는요 인쇄가 안 돼서 막 캡처해야 돼. 근데 정부 24로 가면 다운로드가 돼요. 그걸 쓰세요. 나이스가 편하긴 한데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있으세요. 다 볼 수가 있으시고 이렇게 등급이 다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어머니 보셨던 성적표랑 달라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그냥 2학년 1학기 통칭해서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대학이 보는 모습이에요. 뭐가 달라진지 보이세요? 석차 등급은 있는데 등수가 없죠. 몇 등인지가 안 나와요. 이게 대학은 이렇게 봐요. 그러면 우리 등수가 안 보이는 거죠. 대학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표준 편차를 가지고 통계적 기법으로 Z값을 뽑아내서 아이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다 찾아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Z값이라는 게 다 있어요. 환산합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진로 과목 보여드릴게요. 진로 과목은 제가 뭐라 그랬죠? 진로 직업 선택이니까 등급 안 매긴다 그랬죠. 그래서 진로 과목은 A, B, C 나오고 A 등급 그리고 등급이 없죠. A만 나와요. 그리고 A가 이 과목 가정과학에서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나 보세요. 39.7이니까 A 등급 많이 줬죠. 많이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등급이 없어요. 이 과목들. 근데 언제 이렇게 늘어난다? 3학년. 3학년. 미리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실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자, 다음 이거 모의 성적표죠? 모의 성적표예요. 자, 어디 보셔야 되죠? 여기 보셔야 돼요. 이 두 개를 보셔야 돼요. 이제 곧 2주에 나올 겁니다. 확장해 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바뀌었죠? 1학년 때는 여기가 사회, 과학, 절대평가였어요. 이제 선택 과목들은 등급이 이제 절대평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랑 한국사 빼고는 전부 100분위가 나와요. 이제부터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탐구는 아직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공부 제대로 안 하고요. 두 번째, 3학기 끌어올리면 돼요. 그러면 못 끌어올리는 게 뭐냐? 국어, 영어, 수학. 요 세 개는 안 올라가요. 특히 국어. 정말 안 올라가요.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문제 안 풀어서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딴 데 있죠. 글을 못 읽어요. 문해력이 떨어져서 안 늘어요. 아무리 문제 풀어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어가 안 되면 영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국어가 안 되면 다른 과목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가장 눈여보셔야 되는 게 국어. 우리 아이 국어 100분을 꼭 확인하세요. 국어가 한 4 정도 나오고 4, 5 뜨면 다른 과목이 전부 영향을 주고 있을 거예요. 국어만 못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과목 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걸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할 수 있고요. 수학은 이제 유심히 좀 보셔야 돼요. 근데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정도. 그럼 다시 또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차이점. 아까 이쪽에 하나 있었죠?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지금 보시면 얘가 국어가 95예요. 그럼 수학이 99예요. 합치면 얘가 좋지 않은데? 얘가 너무 잘해요. 이거 합치면 한 97이나 돼야 되죠? 근데 국어랑 수학을 합쳤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둘 다 잘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진짜 IUBG예요. 한 과목 갖고 파악하는 게 아니고요. 과목을 합쳐놓고 우리 애가 어느 위치인지 보는 거예요. 본인들 이런 생각하시면 다 잘하길 기대하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합친 걸 잘 보세요. 합친 걸. 그래서 요 100분위의 합산을 보시면 대략 우리 아이 위치가 나옵니다. 요걸 가지고 아이의 위치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2주 뒤에 나옵니다. 2주 뒤에. 이거 분석을 하셔야 돼요. 좀 이따 결론이 이어져서 그래요.
이걸 가지고 수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럼 어머니들이 이해를 못하세요. 아니 모의고사가 왜 수시를 써요? 수시 내신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보세요. 수시랑 정시가 있죠. 성공한 수시는 어떻게 된 게 성공한 수시예요? 성공인지 아닌지 어떻게 파악해요? 그냥 잘 가면? 도대체 그 기준이 뭐예요? 그게 아니고요.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를 수시로 가면 일단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보다 더 위로 가면 더 많이 성공한 거예요. 즉 모든 기준은 정시로 가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정시를 기준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의 성적을 봐야 돼요. 실제 원서쓸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셔갖고 여기 돼요? 이렇게 하는 건 입시 상담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시로 어디까지 갈 수 있냐. 그러면 정시로 높은 데를 못 가면 수시를 높게 못 써요. 근데 모의고사 꽤 잘 갈 수 있네? 그러면 과감하게 높게 쓸 수가 있으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수시는요 경쟁률이 엄청나거든요. 막 15대1, 20대1이에요. 그럼 15대1은 무슨 뜻이죠? 떨어질 수가 있다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럼 막 질렀어요 위로. 막 6개 막 상향 막 질러요. 막 원하는 데 가! 다 떨어졌어요. 어디 가야 돼요? 정시로. 결국 정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정시로 낮은 학교밖에 안 잡혀. 그럼 그렇게 막 높게 쓸 수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보세요. 결국 기준이 정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웬만큼 나와야 수시를 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인데 아이들은 그런 생각 1도 안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컨디션이 안 좋고 자요. 너 왜 잤어? 아 너무 피곤했어. 늦게 잤어. 너 자요. 그리고 중간에 풀리다가 집중이 흐트러지면 안 풀어요.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요. 그냥 대충 보내지 말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 아이 미치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에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자, 이제 요 많이 보였던 요 그래프인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걸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저랑 설명이 많이 했던 분은 금방 아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 익숙치 않은 분은 복습만 해드립니다. 수시 정시 이제 그만 써야 되죠. 뭐라 그랬죠? 전기, 후기. 그죠? 전기랑 후기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전기, 후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그럼 수능 앞에 뽑아요. 그럼 수능 없이 뽑아야겠죠? 근데 제가 아까 우리 애를 몇 가지 평가한다고요? 2가지로. 정성평가, 정량평가. 자, 학생부 교과입니다. 교과 뭘로 뽑는 거죠? 정량. 숫자로만. 우리 애를 뭘로 봐요? 숫자로. 뭘로? 등급. 우리 애가 숫자로 뽑히는 거예요. 우리 애가 어떤 애인지 관심이 없어요. 정성평가를 안 봐요. 뭘로만 뽑는다? 숫자로만 뽑아요. 반면에 여기는 숫자를 뽑았으니까 이걸 뭘로 뽑죠? 정성평가. 그래서 뭘 본다? 세트. 창체 보는 거예요. 외우실 필요 없고 너무 간단해요. 그리고 논술은 뭐예요? 대학이 원하는 거. 대학이 원하는 거. 우리 이거 한번 뽑으면 안 돼? 그래? 뽑아. 학교가 주는 숫자, 학교가 주는 정성평가, 대학이 뽑는 방법. 그리고 수능 뒤니까 수능으로. 이렇게 되는 게 입시 구조예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죠. 그죠? 정량, 정성, 대학이 원하는 거. 이게 끝입니다. 암기가 필요 없으세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잘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죠? 정말 성적을 높이거나 활동을 하거나. 네, 어머님들 어제도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어제도 자, 여기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괴로워하시는데요. 저는 아이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여기서 10년 넘게 있으면서 졸업생이 한 2,000명이 넘어요. 정말 많은 애들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현장은요 25명 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 5명만 뭔가 활동을 해요. 나머지 활동을 안 해요.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애들이 안 해요. 걱정하시고 우리 애도 안 해요. 우리 애도 안 해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만 더 하는 팁을 오늘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일주일만 시키면 돼요. 방법이 있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 벌써 우리 아이의 수시 일정이 다 나왔어요. 내년 거 다 나왔어요. 일정이 다 나왔습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계획이 다 잡혔어요, 벌써.
자, 내년에 언제 쓰나 볼까요? 원서 접수 9월 7일 11일까지 벌써 다 나왔죠? 근데 남 얘기 아니죠? 일정이 다 나왔구나. 우리의 원서 쓸 날 다 나왔구나. 네. 아, 이거요? 이거 찍으실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찍으실 필요 없어요. 왜냐? 수시 학생부 마감이 8월 말이에요. 8월 말이에요. 똑같아 항상. 쉽게 말해서 우리의 생기부 마감은 내년 8월 말에 마감이 돼요. 그럼 정리를 하겠죠. 그리고 대략 한 일주일 뒤에 원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항상 늘 똑같아요. 늘 똑같아요. 늘 똑같아요. 다만 뭘 기억하시면 되냐? 그럼 합격은 언제 나와요? 합격자 발표가 12월 21일에서 23일이에요. 등록해요. 이때 딱 끝난 애들은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과 함께 노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그냥 뭐 이제 끝났네 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최초 합격을 말하는 겁니다. 3일밖에 안 줘요. 최초 합이 끝나면 이제 뭐가 시작되죠? 충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추가 합격.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 29일까지. 그래서 이 6일은 전화가 돌고 난리가 나죠. 전화가 돌고 다니셔야 되고요. 이 날짜 잘 좋으시면 크리스마스 날 전화 올 수도 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들어가는 거예요. 기분 상상하기 좋죠? 25일날 오후쯤 딱 전화가 와. 등록하시겠습니까? 달콤하죠? 모두 다 그런 꿈을 꾸십니다. 잘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감이 됩니다. 30일까지로. 그리고 수시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고 종료가 돼요. 그리고 대학은 다시 이제 수습을 하고 1월 4일부터 정시 마감이 이제 모집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정기가 끝났잖아요. 정기가 다 끝나고 후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분다분 다 하고 합격자 발표가 늦어요. 2월 11일. 그럼 이제 애들이 왜 싫어하는지 감이 오세요? 수능 끝나고 3개월을 내가 대학을 못 간 상태로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찝찝한 거예요. 발표가 너무 늦으니까. 그래서 애들은 수시를 정시를 준비하던 애들이요 중간에 마음을 바꿉니다. 수시 쓸까? 이렇게 돼요.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최종 합격까지가 2월 말까지 갑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어머님.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 남 얘기가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비 수험생이십니다. 다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또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우리 아이가 내년에 갈 때 대학의 모집 요강이 발표됐습니다. 희망하시는 대학이 우리 애를 어떻게 뽑을지 발표했어요.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이제 관심 있는 대학 한번 읽어보세요. 한 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약식이. 한 번은 찾아보실 필요가 있으시죠. 나왔습니다. 내년께. 그래서 예비 수험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거 보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분석은 외우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이해시켜 드릴게요. 교과는 숫자를 뽑아요. 종합은 활동을 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뭐가 갈리냐? 대학과 학생의 마음이 달라요. 대학 입장에서 뭐 내신 등급 뭐 점수만 되면 되는 거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은 교과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뭐 봐요? 활동 봐요. 그 다음에 수능 많이 뽑아요. 잘하게 뽑고 싶으니까. 근데 지방 거점으로 내려가면, 지방으로 가면 뭐가 압도적으로 드러나죠? 교과가 압도적으로 드러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학생들이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은 생기부 같은 거 내라 그러면 안 갑니다. 아이들이 그거죠. 뭐라고? 내가 활동 본다고? 안 가. 그럼 뭘 원하는 아이들은, 지금의 아이들은 그거예요. 최대한 쉽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갈 수 있는 곳을 원해요. 그래서 면접 있으면 안 가요. 생기부 내래 안 가요. 그럼 애들이 원하는 건 뭐죠? 교과. 교과는 좋은 점이 있거든요. 지원만 하면 내 성적표를 대학이 알아서 가져가서 봐요. 그러니까 지원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교과가 많아져요. 반대로 잘하는 데는 뭘 많이 뽑으려고 하죠? 종합을 많이 뽑으려고 합니다.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어머니. 그래서 어느 정도 설명해 드릴게요. 충청권 빠져서 호소대 많이 들어보셨죠? 당국대 천안 들어보셨죠? 호소대는 수시가 90%, 수시가 90%, 거기서 교과가 거기서 절반이 넘어요. 다시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교과를 사용합니다. 그죠? 우리 아이가 내신이 안 좋으면 멀어져요. 그리고 교과를 써야 돼요. 내신이 안 좋아서 내신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 해드렸죠, 제가? 내신이 안 좋으면 내신으로 쓰는 전형을 가셔야 돼요. 이 아이러니함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신이 안 좋아서 내신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이 안 좋으니까 끝까지 내신을 해야 돼요. 이 아이러니함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 내신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고 해야 돼요. 실제 팩트입니다. 거기는 내신을 뽑아요. 그리고 내신이 괜찮으면 거기다가 생기부도 준비해야 돼요. 생기부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팁 드릴게요. 그럼 원장님, 우리 애는 내신이 안 좋으니까 성적 올리는 게 맞는 거죠? 활동시키세요. 많이 안 뽑는다면서요. 그리고 우리 애는 내신도 안 좋은데요. 그래서 하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2학년이시니까 입시의 기본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모든 입시에서 성공하시려면요,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셔야 돼요. 남들이 모두 가는 길을 가면 치열해요. 그리고 모두 다 아는 길이기 때문에 준비된 애들이 와요. 근데 아니 우린 내신도 안 좋은데 왜 생기부를 해요? 남들이 다 안 하잖아요. 어머님, 내신 5등급 애들이 활동을 열심히 할까요? 4등급 애들이 막 정말 주도적으로 열심히 할까요?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안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안 하거든요, 애들이. 나 내신 안 좋다. 그럴 때 조금만 더 시키시라고요. 내신 3등급 후반 4등급은요, 뭐를 보냐면 열심히 했는지를 봐요. 수준보다. 뭔가 열심히 하면 좋아해요. 막 뭐라도 있으면.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그 뭐라도 뭔지도. 그리고 그건 애가 준비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할 수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일단 요거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지방 쪽 가면 아까 말했다시피 충청권은 거의 정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막 과에서 2명 뽑고 막 그래요, 정시. 자, 요거 보여드렸고요. 다음 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상위권 대학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대학들이 얼마나 종을 많이 뽑는 인원 보세요. 비교. 여기 희망하시면 무조건 생기부 준비해야 돼요. 왜? 이유가 뭐냐? 교과도 있잖아요. 조금 뽑죠. 그럼 저기 쓴 애들 내신이 높을까 낮을까요? 엄청 높죠. 조금 뽑으니까. 엄청 높아요. 근데 여기 장안구 아이들은 이걸 뚫을 정도로 내신 종류가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보시면 아시죠? 정규 10등에도 1.8, 막 1.9 이렇게 나와요. 못 뚫어요. 못 뚫는다. 그러니까 생기부 준비하셔야 돼요.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냥 학부모님들이 가져야 할 기본 지식입니다. 수능 관련된 건데 이건 그냥 가을에 해드릴까요? 네, 가을에 해드리면 낫겠죠? 아니, 그냥 설명하자.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짧게 해드릴게요. 수능에서 예전에는요, 인기학과 가려면 다 미적분을 들었어야 됐어요. 이과 가려면. 근데 보세요. 미지정이에요. 미적분 말고 확통해도 받아줘요, 이과가. 연대 고대도 미적분 말고 수능을 확통을 봐도 받아준대요. 그리고 또 사회과학도 원래 과학보기 했거든요. 또 미지정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냐? 이과 애들이 수능을 사회를 봐요. 사회 봐요. 그래서 이 단어 들어보셨나요? 사탐론? 이과 애들 사탐으로 가죠? 다 풀어줬어요. 이게 내년에도 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냐? 우리 애는 이과를 공대를 갈 건데 확통에 사회보고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럼 학습량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2 때는 흐름을 깨고 계셔야 돼요. 아, 이게 된다고? 근데 우리가 보니까 3학년 때 미적하고 내신 수시 힘들 것 같아.
그럼 미적은 하되 너무나 많은 일 쓰지 말고 수능 준비를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준비에 따라서 변하고 있을 시대가요. 자, 다음은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요. 원래 작년에는 선택을 가장 많이 했던 게 지구과학 생명이었어요. 1등, 2등이었어요. 신청자가 15만 명 이랬어요. 근데 작년에 1등이 바뀌었죠. 누구로? 사문 생인으로 4만 명이 늘었어요. 4만 명이 어디서 왔다? 이과에도 옮겼어요. 옮겼어요. 이게 지금 더 심해지고 있어요. 알고만 계시라고. 선택이 마음대로 되는구나. 알고만 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흐름입니다. 자율전공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쓰는 과 있죠. 자율전공. 자전이라고 합니다. 얘들은 자전. 네, 자전인데 이게 핫해요. 신설해갖고 여기는 뭐냐? 과를 내가 나중에 고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여길 가세요가 아니에요. 가급적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입결이라고 하죠. 결과를 봤어요. 엄청 높아요. 엄청 높아요. 그러면 여기 안 가요? 가지 마시고 그냥 다른 과를 가서 합격하신다면 복수 전공을 하세요. 그냥 합리적이에요. 이거 절대 쓰지 마세요. 진짜 써요. 그냥 과를 낮춰서 합격하고 복전하세요. 아니면 이중 전공 하시든지. 그렇게 훨씬 더 나아요. 이거 뚫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알려드리는 거 이런 걸 현혹한 데지 마시라고요. 애들은 혹해요. 그럼 말리세요. 워워워 노노노 좋은 생각 아니야. 알고만 계시라고요. 자, 계속 갑니다. 흐름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바뀐 점이 있어요. 대다수는 아니고요. 그래도 좀 잘한다는 대학이요. 어떤 걸 시작했냐? 정시에서 교과 생기부 넣는데요. 올해부터. 대다수는 상관없으세요. 여기 가실 분들 정량평가 등급 본다는 얘기죠. 정성평가 생기부 본다는 얘기예요. 의대만 그럽니다. 여기는 서울대, 그 다음에 성대, 정성평가. 행부에서 숫자 보는 게 아니죠? 활동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제 정시도 생기부 보는 학교가 느끼고 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경기권만 내려와도 이런 거 안 합니다. 경기권 내려오면 이런 거 안 해요. 여기니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도 가니까. 자, 넘어갈게요. 이런 게 있다. 자, 다음 이제 오늘은 하나씩 깨드릴게요. 교과부터 하나씩 분석을 해드릴게요.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 자, 첫 번째 교과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 숫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교과는 누가 뽑냐? 대학교 컴퓨터가. 대학교 컴퓨터가 우리가 원서를 쓰면 생기부에서 숫자를 뽑아내요. 그래서 원서 쓰고 마감되면 그날 저녁에 합격 불합격이 나왔어요.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숫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숫자 성질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은 이 생기부 숫자를 별로 믿지 않죠. 이유는 뭐냐? 지방 1등급과 서울 1등급은 다르니까. 그래서 필터링을 거는 게 뭐죠? 수능 최저. 수능 최저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게 들어갑니다. 대학별로 반영 비율과 과목이 달라요. 내신 성적을 어머니들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3.2라는데요. 그렇게 실제 대학은 매기지 않습니다. 실제 원서 쓰실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67점 몇몇 이렇게 다 바뀌어요. 그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1등급이 1등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대학별로 1등급 90, 2등급 뭐 88, 3등급 82 이런 식으로 몇 등급이 좀 떨어지면 점수를 확 깎는 학교가 있어요. 즉 잘했다가 안 좋은 과목이 하나 껴있으면 손해본 학교가 있고요. 그런 게 없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기는 2점 몇은 실적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모든 대학은 그걸 다 점수로 환산해요. 그래서 293점 몇 이렇게 환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셨던 건 전부 다 가안에 불과해요. 원서 쓸 때 그렇게 쓰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지금 왜 한다? 편의상. 편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숫자는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막 물어보세요. 막 찍고 가세요. 안 그러셔도 돼요. 안 찍으셔도 돼요. 자,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가 만들어놨어요.
우리의 어디가예요. 어디가라는 사이트를 가세요. 가입도 안 하셔도 돼요. 가입하면 성적 입력하면 다 분석해줘요. 이건 국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다 무료입니다. 여길 들어가세요. 그리고는 여기 보시면은 학생부 입력 보이시죠? 이것도 되게 편하세요. 학생부 입력 누르신 다음에요. 이게 들어가시면 정부 24에서 다운로드 받은 걸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요 자동으로 입력이 끝나요. 굉장히 편해요. 입력을 하나하나 안 해도 돼요. 다운로드 받아서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다 변환시켜서 다 알려줘요. 요걸 쓰세요. 요걸 쓰시면 관리가 되고요. 두 번째, 그럼 이거 하고 우리 궁금한 게 나오나요?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적 분석되고요. 모의고 성적도 되고요. 대학 검색, 성적 분석까지 다 해줘요. 다 해줍니다. 무료예요. 애초에 이건 그럴 거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보시면 밑에 가니까 뭐라고 돼 있죠? 전년도 결과 공개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저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또 결과 공개됐다고 눌러요. 그러면 2026학 나오고 지역을 한번 우리가 경기로 한번 눌러볼게요. 자, 경기. 경기대가 보여요. 눌러보겠습니다. 경기대죠? 종합 교과 보이시죠? 교과를 눌러요. 결과를 눌러요. 컷이 나와요. 집에서 클릭만 다 볼 수 있으세요. 이런 시대입니다. 정보가 오픈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왜 말씀 안 드리냐면 잘못 해석하시면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죠.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시면 되죠, 집에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니까 어디가 들어가셔서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이것저것 눌러보시면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외우기 쉽죠? 위에 어디가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숫자를 뽑으니까 3년치 결과가 중요하고요. 오늘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경쟁률 낮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가끔 이런 교과는 원래 숫자로 뽑아요. 근데 가끔 나쁜 대학이 있어요. 숫자를 뽑아야 되는데 무슨 평가죠? 이런 식으로 하는 교가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들이 매우 가고 싶어하는 한 5개 정도 되는 학교만 그거래요. 나머지는 대부분 이걸 안 합니다. 걱정, 일부가 이걸 해요. 일부가. 그리고 뭘 보냐? 어떤 과목 들었는지. 이게 뭐냐? 전공 적합성이죠. 내가 기계공학을 가고 있는데 희망하니까 뭘 들어야 돼요? 물리 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수업 잘 들었는지. 세트 평양도 돼 있죠. 그 다음에 학업 수월성. 그러면 네가 잘해야 되는 과목에 등급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수학과를 갈 거야. 근데 수학 성적이 제일 안 좋아. 국어 영어를 잘했고 수학이 안 좋아. 어떻게 대학이 판단할까요? 넌 여기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한번 주시죠. 이거 반영할 학교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대 같은 건 나쁘죠. 뭐 교과인데 숫자도 보고 질도 보고 최저도 있어요.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의 탈은 종합이죠. 이런 거예요. 말만 교과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정상이죠. 진짜 숫자만 100. 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숫자 100. 그리고 최저 있고요. 최저 없는 학교 있고요. 최저 있는 학교 없는 학교 있어요, 형님. 이건 다 나와 있어 이미.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디가 주시면 잘 나와요? 학교 홈페이지 가지 마세요. 힘들어요. 홈페이지가 다 다녀야 돼요. 어디가 사용하세요. 그리고 미적용 가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최저가 없는 곳에 가시면 안 돼요. 여기는 최저가 없는 곳에 우리 뚫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내가 수능 공부를 안 해요. 내년 정도면 아시겠다. 내년 3월쯤 모의고사 보고 나시면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늘 내신이 그리 좋지 않은데 최저도 못 맞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와요. 생각이 많아지세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 애는 수능 준비를 하기 싫다 그래요. 최저가 없는 곳을 가겠대요. 그럼 학교가 떨어져요. 그럼 좀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싫어해요.
이건 그렇다고요. 자, 이거 진로 과목 A는 1등급이 거의 1등급 다 가죠? A 1등급. 몇 분의 몇만 된다? 3분의 1만 들어가면 A등급 나와요. 3만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2학년 중에 기하 수업하는 애들. 학교가 기하 수업하면 ABC입니다. 기하가 ABC예요. 수학에서 기하가. 그래서 기하 A는 나오도록 유도해 주세요. 애들이 다 안 합니다. 애들이 다 안 해요. 조금만 하면 돼요. 기하 듣고 있는 A등급 나오게 해주세요. 아이가 기하를 듣는지 모르시나요? 아시는 거죠? 웃으시는 거죠 그냥? 설마 모르시겠어? 기하학교 몇 군데 있어요. 애들이 하도 안 하니까 시험 한 번 보잖아요. 애들이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기말 한 번 봐요. 수업도 안 듣고 교과서도 못 풀어요. 애들 지금 학력 어마어마해요. 기하 나중에 벡터 사용해야 되는데 애들 벡터 몰라요. 행렬도 몰라요. 진짜 지금 상태들이 애들이 어마어마합니다. 학력차가. 그 다음에 이것만 쫙 보세요. 이제 어린이들이 겪게 되실 일 내년에 경쟁률. 교과는 한 자릿수 일반적으로. 종합은 한 15대 1 정도, 15대에서 20대 1. 논술은 조금 세요. 왜죠? 희망의 정도 차이죠. 교과는 숫자를 알고 쓰죠. 꿈과 희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종합은 혹시 몰라. 내 생기부를 잘 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좀 높아져요. 논술은 뭐죠? 혹시 알아? 내가 그날 잘 쓸지? 이게 서강대 이게요 진짜 저는 이거 사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보세요. 서강대에서 500명을 뽑습니다. 500명 논술로. 그럼 몇 명이 온 줄 아세요? 55,000명이 온 거예요. 55,000명이 논술 보러 왔다고요. 그리고 54,500명이 떨어져요. 그 돈으로 서강대는 건물을 짓죠. 진짜 낭비예요. 진짜 말도 안 돼요. 무슨 5만 명 논술 보러 가요. 진짜 낭비죠. 네, 이거 써요. 이런 할 말 있잖아요. 아쉽게 떨어진 거예요. 누가 알아요? 누가 봅니까? 자, 진짜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 교과에 대한 얘기 해드릴게요. 경희대 거 2025학년도 작년에 이제 교과고요. 요 경희대 거랑 좀 이따가 경기대 것도 보여드릴게요. 실제 현실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교과랑 종합의 아주 리얼한 모습을 다 보여드릴게요. 자, 교과는 인문 쪽, 인문입니다. 인문 쪽은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아요. 막 7대 1이에요.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다음 자전 좀 세고요. 중국어과가 이상해요. 2명분 60명 왔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숫자로 뽑잖아요. 합격 그렇게 알고 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맞추는 거 볼게요. 맞추는 비율 71, 82. 그다음에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비인기 학과는 쭉 떨어져요. 최저 막 4분의 1밖에 못 맞춰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걸 현실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검은색 동그라미가 합격, 빨간색은 떨어진 애들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붙고 뒤는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상하네요. 교과는 등급을 보고 쓴다고 했잖아요. 얘는 왜 쓴 걸까요? 여기서 끝났죠. 거의. 그럼 누가 봐도 아 저기는 1점 후반이 컷이구나를 알아요. 왜 썼을까요? 엄마 돈이라서. 이게 다 무의미한 지원이죠. 다 떨어질 거 알고 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한다? 경쟁률 큰 의미가 이게 다 가짜예요. 6대 2를 다 허수예요. 애들이 많이 왔어.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합격자에 정해져 있고 이 뒤에 애들은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여기 중국어과 제가 30대를 말씀드렸죠? 이 보세요. 이 무의미한 지원들. 합격자 딱 2명. 나머지는 안 써도 되게 쓴 거죠. 어차피 떨어져야 돼. 그래서 숫자의 교과는 너무 쪼이지 마세요. 어차피 대일만 돼요. 대일만. 표정들이 안 좋으시다. 이 숫자를 본 게야. 높구나.
네, 경희대 인문이 2점대 나옵니다. 2점 초반대. 그럼 저 위급은 높겠구나. 자, 이제 자연과입니다. 경쟁률이 확 떨어져요. 한 자릿수는 거죠. 이제 두 자리가 안 나오죠. 그 다음 컴공만 미친 듯이 세요. 2명 보는데 37명 왔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률이 한 반밖에 안 됩니다. 한 60, 50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경쟁률 딱 반토막 나죠. 자, 7대1인데 반 좀 넘죠. 그럼 실제경이 몇로 줄어들어요? 4대1. 실제경 4대1밖에 안 돼요. 해볼만 하죠. 가봅니다. 보세요. 요 2명. 이분 잘 봤잖아요. 최종부터 떨어진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요 한 명 성적 제일 좋아. 최종부터 떨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까봐야지 않아요. 여전히 이런 아이들 많아요. 자기가 돈 벌었으면 안 썼어도 돼요. 우리 원서 쓰는데 한 7만원, 8만원 들어가대요. 6개 쓰면 한 40명만, 50만원 들어가요. 그리고 또 안 되면 또 정시 또 3개 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서비만 한 70만원씩 들어가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얘는 용감을 혼자 썼어요. 교과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부터에 정해져 있죠? 다시 이제 결과, 제가 이걸 뒤를 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교과는 딱 봐도 뭐예요? 예상, 좀 묻겠다 다 나와요. 그러니까 혹시, 설마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교과는. 성적 갖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깔끔하죠? 교과. 뭘로요? 숫자로. 그리고 뭐 맞춰야 되죠? 수능 최저. 그죠? 그리고 계산은 나중에 좀 더 해보시면 되고, 입결, 결과 보고 써야겠죠? 그냥 느낌 따라 쓰시면 다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경쟁률 낮죠? 하지만 그 낮은 경쟁률조차도 얼마나 뻥튀기지 보셨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경희대니까 이제 가고 싶으면 그러지. 경기대 정도 되면 그렇게 안 할걸?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애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지. 자, 이제 교과는 쉽습니다. 그죠? 숫자로. 자, 종합 갈게요. 자, 종합을 가셔야 되는데, 종합은 제가 아까 말한 세트, 창체 중요하죠? 그리고 어머니 많이 물어보세요. 내신 보죠? 봅니다. 얼만큼? 자격 조건 정도로 봐요. 이 정도는 돼야지 정도. 어느 정도를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신을 뽑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 입사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사람 애들 그 내신을 뽑고 한 거죠. 그게 아니래요. 애들 다 뽑고 나니까 뽑힌 애들 내신이 그거다라고 표현해요. 그 뭐 종합에서 평균 몇 이게 아니고요. 뽑고 나서 평균 내보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즉 내신 못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너무 안 좋으면 쳐내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좀 더 경기대 거 보시면 확 느낌이 오세요. 아, 생각보다 되게 유연하게 뽑는구나. 생각보다. 활동만 되면. 자, 계속 갑니다. 자, 요거는 뺄게요. 시간상. 요거만 살짝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원 가는 등급대. 건동 라인이 2점대부터 3점 초반까지가 뽑아줍니다. 이게 나의 스펙트럼이에요. 애들 뽑히는. 그리고 국민대도 가고 광운대도가 4등 초반까지 뽑아줘요. 아주 내가 3등까지 뽑아줍니다. 생각보다 스펙트럼이 꽤 괜찮아요. 생기발동 제대로 하면. 제대로 하면. 제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대로 하면. 제대로 하면 뽑아줘요. 그러니까 지금 내신을 못 뒤집을 것 같으면 활동을 해야 돼요. 왜냐면 솔직히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 우리 애가 이거 2점대 못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생기부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자, 요거를 진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종합전형은 장점이 있어요. 수능 최저는 반영 거의 안 해요. 수능을 안 봐요. 그러니까 종합 가는 애들은 일단 뭐 하는 거예요? 내신이랑 활동만 하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는 애들. 최저를 거의 안 봅니다. 면접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어요. 네, 나눠져 있어요. 자, 그리고 면접을 보는 학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종합에 대한 흐름을 알려드릴게요. 요즘 아이들 생기부는요, 수준이 엄청 높아요. 제가 작년에 이런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올해는 높다고 말씀드리죠.
1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 생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AI가 도래했어요. 1년 사이에 AI 성능이 비약적으로 좋아졌어요. 아이들이 모두 AI를 사용합니다. 보고서 쓸 때 전부 다 사용해요. 그러면서부터 뭐냐? 예전에는 수준 높은 보고서 쓰려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펴놓고 뒤져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 논문까지 전부 다 해석이 다 된 내용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시간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고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애들이 그걸 쓰는 걸 알아요. 그리고 대학교도 그걸 캐치했어요. 그래서 대학교도 뭐라고 했냐? 학교 선생님들을 불러다 놓고 애들이 좀 챗GPT 쓰는 걸 막아라. 근데 선생님들 할 말이 있죠. 애들이 집에서 쓰는데 어떻게 막냐? 그리고 두 번째, 학교 선생님들도 쓰십니다. 학교 선생님 쓰세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게 팁입니다. 우리 아이가 성실하지 않아도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이유예요. 하룻밤에 보고서 5개 쓸 수 있습니다. 하룻밤이면. 주제만 잘 잡으면 괜찮은 보고서 나옵니다. 두 번째, 이 보고서가 뭐냐 알려드릴게요. 아까 제가 세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특은 수업을 보는 거예요. 근데 수업 때 수업 열심히 하고 이게 다잖아요. 그럼 이 아이 깊이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학교에선 탐구 보고서라는 걸 써요. 탐구 보고서. 그게 뭐냐? 수업 때 했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내가 호기심을 갖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구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요즘은. 근데 탐구 보고서의 작성의 기준이 뭐냐? 아이가 호기심을 갖고 그걸 찾고 그걸 선생님과 상의를 했고 아이가 그 후에 성장하는 걸 선생님이 관찰해서 써주는 게 목표예요. 누가 껴있죠? 선생님의 관찰. 그래서 탐구 보고서 쓰려면요 아이가 쓰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선생님을 찾아가요. 그 과목 선생님을 선생님 저 이런 주제로 보고서 수료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래 써와. 선생님 관찰했죠? 확인했죠? 그러면 써가지고 가서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럼 보고서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거잖아요. 대학은 구조적으로 우리 아이의 보고서를 볼 방법이 없어요. 대학은 우리의 보고서 아예 못 봐요. 그럼 어떻게 보냐? 생기부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보고서를 본 선생님이 생기부에 써준 내용만 대학이 봐요. 그럼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 아이를 가르친 선생님은 150명의 생기부를 써야 됩니다. 바빠요. 근데 우리 애가 의욕이 넘쳐서 10장짜리, 15장짜리 보고서를 가지고 냅니다.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뭐죠? 짜증이 나죠. 그래서 나 다 읽으라고? 매우 싫어합니다. 2장. 그래서 팁, 제목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빨리 생기부 써야 되잖아요. 선생님에게 선생님 제 생기부에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내용을 제목으로 넣어주면 선생님이 매우 좋아하십니다. 선생님의 편의를 최대한 맞춰서 제목에 이렇게 내용을 써주세요. 그리고 아이의 성장하는 모습을 아이가 쓰는 내용에 맞게 느낀 점 무엇을 하면서 이런 걸 성장해서 느꼈다를 써주면 선생님을 그대로 또 적어줍니다. 즉 선생님과 학생의 컴비네이션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게 탐구 보고서의 현실입니다. 2장 주제만 잘 찾고 과목별로 연결만 되어 있어서 이걸 쭉 아이가 마지막 일주일만 써서 내면 그렇게 고2, 고3만 완성을 시키면 종합이 뚫립니다. 4등급도 3등급.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일주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때 노는 건 바보. 써놓고 놀아야죠. 애들이 안 쓸 때 써야죠. 근데 애들이 선생님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탐구보고서 쓸 사람은 네 라고 하고 애들이 안 됩니다. 그때 되면 돼요. 대부분이 안 돼요. 그리고 학부모님이 도와줄 수도 있어요. 여기서 혹시라도 난 뭐 챗GPT 좀 구립니다. 탐구보고서 쓸 때 좀 구려요.
다른 것도 쓰시는 게 좋아요. 좀 전문적으로 쓰고 싶으면 몇 가지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요거 쓰시고 알려드릴게요. 챗GPT는 일루전이라고 그러죠. 막 없는 책도 추천해주고요. 책이 막 알려줘요. 확인해보면 그 책이 없어요. 그 책이 없어요. 이런 거 걸리면 아웃이거든요. 아웃이에요. 그래서 막 책 같은 거 넣으실 때 꼭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네. AI가 거짓말을 잘해요. 진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거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아이들, 수많은 아이들이 수행평가 뭐 다 쓰고 있어요. 요즘의 아이들은요, 고등학생은 이미 AI를 동원해서 수행평가면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연고대급 되시면 보고서 수준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논문급입니다. 그러면 애가 그걸 이용해요? 이해 못해도 돼요. 왜냐? 내용이 어렵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이 내용을 고3 수준으로 쉽게 다시 해석해주면 또 쉽게 설명해줘요. 이게 옛날과 달라진 점이죠. 이 내용이 너무 어려우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이해하는 수준을 더 쉽게 하면 바로 설명을 해줍니다. 즉 내용 자체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너무나 좋은 시대예요. 이 세상 역대급 어떤 시절보다 공부하기 좋은 시절이에요. 마음만 먹어요. 문제는 애들이 마음을 안 먹어요. 세상 너무너무 좋은 최고의 기계가 있는데요. 그걸로 채팅으로 놀아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를 타고 부릉부릉 이러고 노는 거예요. 엑셀을 밟지 않아요. 문을 닫고 오, 차 좋다. 문짝을 닫아요. 차를 타고 가지 않아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을 잘 쓰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왜 면접이 중요해지냐? 자 보세요. 이제 아이들 생기가 다 좋죠. 생기가 다 빵빵해요. 그럼 대학에 뭘 확인하고 싶을까요? 이거 진짜 있어. 면접에서 뭘 확인하죠? 사실력을 확인해요. 면접이 진짜 사실력을 확인해요. 물어봤는데 뭐 걸려. 아웃. 뭐죠? 가짜죠. 그래서 면접에서 그런 것들을 체크합니다. 다만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 아이는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요. 학교가 조금 내려갈수록 그런 면접 안 해요. 인성 면접해요. 그러니까 3, 4등급이라면 열심히 활동시키세요. 자신있게. 자, 그리고 요금 이제 이게 생기면 쓰는 건데요. 간단합니다. 교과. 성적 나오고요. 과목당 500자 뭘까요? 세특이고요. 행동특성이 종합의견. 종합의견 누가 써준다? 담임선생님이 연간 500자. 2학기 끝나면 써주실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담임선생님 우리가 공부 안 써줘요. 인성. 애들이랑 잘 지내는지. 애는 성격 괜찮은지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율활동.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자율활동은 뭐냐면 과목, 공부하는 과목 말고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죠. 내 전공을 이런 거 다 파서 내면 돼요. 자율활동에서. 자율이죠. 내가 원하는 거 뭐든 써서 내면 돼요. 그게 마지막 시험 끝나고 2주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시험 끝나고 2주 안에 선생님 내라고 합니다. 그때 내면 돼요. 시험 끝나고 딱 2주. 그게 언제냐? 7월 첫째 주부터. 그리고 아까 보면 8월 30일 마감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8월 30일 마감인데 여기 지역은 선생님들이 여름방학 때 일을 안 하세요. 그래서 언제까지 마감이냐? 여름방학 전까지만 받아요. 그리고 방학하면 아예 안 받아요. 그러니까 말은 8월 31일인데 여름방학 전에 다 끝내셔야 돼요. 모든 보고서를. 그때까지 받아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하고요. 봉사활동, 진로활동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공부하시면 좀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로활동 같은 것들도 본인이 원하면 찾으시면 됩니다. 이런 거 있겠죠? 예를 들어서 건축 쪽 가고 싶어. 그러면 이제 뭐죠? 건축 관련 보고서도 써보는 거죠. 건축 디자인 관련해서. 찾아보기 되게 많거든요. 그럼 애가 주제를 못 찾아요. 그럴 때는 학부모님들께서 그 주제에 관련된 걸 똑같이 AI를 이용해서 질문을 잘해주시면 답이 나와요. 애가 못 찾으면 엄마 아빠가 도와주시면 돼요. 주제. 그리고 그게 좀 잘 안 되시면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키워드를 또 검색하세요. 키워드.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좋은 키워드 한 20개만 추천해봐. 그럼 쭉 나와요. 그럼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 있어? 이거 해볼래. 그럼 이제 그걸 갖고 또 시작하세요.
이게 사실 전문 분야예요. 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세특입니다. 어머니 이거 1학년 거 나와 있을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예스 24 가죠. 이거 정규시사라서 세특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써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행동 특성 및 종합이에요. 다닐 겁니다. 다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작년에 살짝 보여드리긴 했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경기대 정도 되는 학교도 학생부 종합은 무척 좋아해요. 경기대급 때도 좋아해요.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부터 경기권까지는 학생부 종합을 엄청 선호합니다. 많이 뽑고 싶어하고. 그리고 보시면 A 지원자, B 지원자, C 지원자 보시면 얘가 내신 제일 좋죠. 얘가 내신 제일 안 좋아요. 근데 60명 중에 얘가 서류 9등이에요. 그리고 합쳤어요. 면접도 60명 중에 15등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최종 20명 중에 4등을 붙었어요. 성적은 제일 안 좋아요. 성적은 제일 안 좋은데 60명 중에 생기부 괜찮고 면접 그럭저럭 보니까 다 뒤집었죠. 이게 학생부 종합이에요. 활동을 제대로 하면 얘보다 내신 1.3이 밀리죠. 근데 순위는 얘가 더 높죠. 내신 1등급을 주신다고요. 우리 애가 지금 내신을 못 뒤집을 것 같아. 그러면 생기부라도 열심히 시키세요. 그럼 1등급 주십니다.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못 뒤집어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준비해요. 지금부터 1년입니다. 지금부터 1년. 자, 그리고 이제 또 그게 있으세요. 막 우리 애는 진로가 없는데요. 진로가 없으면요 이것저것 다 시키세요. 열심히라도 한 것처럼 보이게. 꼭 너무 진로 안 맞아도 돼요. 이것저것 찾는 것 자체도 대학들이 좋게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진로가 없잖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이가 그게 없다 그러면 이것저것 열심히 시키세요. 탐구하는 모습 보여줘도 되거든요. 이렇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우리는 아직도 희망과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종합입니다. 오늘 종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경희대 거예요. 경쟁률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전 얼마 안 높아요. 32.8대 1. 그리고 수능 최적 없어요. 그러면 18명 뽑거든요. 591명 중에 그러면 한 570명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 570명 제끼고 합격하는 거예요. 이게 학생부 종합의 인기과예요. 인기과. 이과에서 화공, 그 유명한 있죠? 애들 컴공, 화공, 전자 이런 데 다 써요. 전화기, 전자화학, 기계 다 셉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 보여드릴게요. 스펙트럼이 정말 다양하죠. 합격자들 다양하죠. 다양합니다. 근데 이건 인문이에요. 자연과 볼게요. 경쟁률 보겠습니다. 아까랑 달라요. 교과랑 다르네요. 20대 1 정도 나오네요. 20대 1. 자, 여기 식품생명 별로 인기 없어 보이죠? 217건에 250명입니다. 수능 최저 없습니다. 230명 제껴야 됩니다. 생기부로 230명 제껴야 돼요. 제가 원하는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어요, 이제요? 제대로 해야 할 거면요. 진짜 열심히. 자, 이상하죠? 아니, 이거 학생부 종합 아니었나요? 맞는데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워낙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래요. 얘네들이 생기부도 좋고 예시도 좋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특이하게 뽑힌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최상위권 대학들은 원하는 수준이 꽤 높아요. 그래서 아까 2점이었잖아요. 여기였죠. 아까 잘 보세요. 아까 여기서 끊겼거든요. 뒤로 한 0.5까지 더 받아주잖아요. 왜 그렇죠? 경희대 갈 애들은 여기서 다 뽑히니까 93대까지 내릴 필요가 없어요. 굳이 이미 지원자가 워낙 많죠. 네.
경기대 이래요. 자, 이건 경기대입니다. 경기대. 자, 학생부 교과예요. 학생부 교과. 학생 평균 보니까 오 3점대 인문 AI 컴버 3.0 여기서 끊깁니다. 여기서 끊겨요. 그죠? 잘 봐주세요. 바로 바꿀 거예요. 교과예요. 자, 경기대 종합과입니다. 뒤로 밀렸죠. 다시 뒤로 밀렸죠. 어디까지 내려가요? 이게 상위권 대학과 중위권 대학의 종합의 차이예요. 모두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은요 종합도 내신을 엄청 많이 봐요. 워낙 많이 지원하니까. 하지만 경기대로 빠지면 와 이렇게 다양하게 뽑는다고? 그렇죠. 4점대로 완전 밀려버리죠. 4점대는 원래 경기대는 아예 지원이 안 되거든요. 교과는. 근데 준비하면 4점대도 경기대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희망이 있다는 거 아직. 어머님들의 그 미묘한 표정이 느껴지십니다. 그래 방법은 있어. 그 다음에 걱정이래.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진짜 방법은 있죠. 생각보다 뒤로 많이 빠지죠. 자, 또 볼게요. 아이 거기만 그러겠죠. 건축학과가요. 오 미쳤어요. 교과가요. 평균 보세요. 얘는 와 아니 내신 1.7인데 왜 경기대에서 그러지? 뭐 안 해본 분인가? 혼자 독보적이죠. 관광개발 경영학과는 왜 애들이 이렇게 잘하죠?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거 보이세요? 이 X자. 이 X자. 엄마 돈을 쓴 애들. 경기도 이런 짓을 하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요 애들은 다 왜 썼을까요? 그러니까 경쟁률 또 허수예요. 또 허수예요. 경기대도. 애들이 좀 말도 안 되는 엄청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여기를 또 종합으로 바꿔볼게요. 자, 바로 바꿉니다. 얍! 위치 보이세요? 얼마나 길 가는지? 우리 애가 지금 4점 초반이어도 준비하시면 경기대 뚫을 수 있다. 준비하면 가능하다. 아이에게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대신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가능하다. 이게 종합의 모습이에요. 많이 밀립니다. 얘는 뭔데 7등을 붙었을까요? 화성고 세모고 이런 데가? 우리 일반고사 안 뽑아줬는데 7등급 안 뽑아줬거든요. 저기서 하면 약간 자사고 같은 것 같아요. 자사고에서 경기대에 갔으면 되셨죠? 이제 제가 오늘 그 메시지를 좀 가져오세요. 교과는 숫자로 가기 때문에 우리 애가 지금 2번까지 하면 3번 나오죠. 그럼 사실 웬만큼 나왔어요. 그럼 이제 뭘 하셔야 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 다가오시죠. 이것저것 다 찔러보다간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보세요. 애매한 내신에 애매한 생기부. 최악이에요. 애매한 대신에 애매한 생기부. 양쪽 다 쓰기가 애매해요. 아이고, 아니, 저는 꿈과 희망을 드리는 설명인데 지금 이렇게 단결해서부터 깊은 한숨을 쉬시면 자, 그래서 사실 저희가 네, 생기부를 도안은 드려요. 도안은 드립니다. 그리고 도안은 드리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왜 그걸 오픈을 잘 안 해드리냐면 어머님이 원해서 시키세요. 무슨 뜻이냐? 아이가 원하는 애들은요 도와주면 정말 잘할 거예요. 근데 엄마가 끌고 와서 하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자, 언제까지? 네 쓸게요. 아직 안 됐어? 네, 내일 드릴게요. 아직 안 됐어? 아, 지금 하고 있어요. 마감이 코앞인데 안 합니다. 근데 저희가 무료로 해드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머니들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뭐 해준 게 있어요? 저희는 했죠. 이게 뭐랑 비슷한지 아시겠어요? 헬스클럽 끊어놓고 최고의 회원이 누구죠? 끊어놓고 안 가는 사람들이 최고의 회원이죠. 우수 회원님이잖아요. 기계도 안 망가지고 돈은 다 내고.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가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시면 학원에 전화를 주시면 학원에서 생기부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럼 도와드릴게요. 대신 조건을 달아드렸습니다. 부모님이 끌고 오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아이가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저희가 윤곽을 다 짜드려요. 방향 짜서 키워드까지 주고 테마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3, 4일이면 그거 5개씩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 해보잖아요. 이야기 때 하기가 편해요. 애가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학기 중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희망하시면 학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자, 이제 종합까지 해드렸습니다.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저희 오늘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일단 가장 좋은 건 교과 올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생각들 안 된다면 교과를 올리기 쉽지 않으니 방향을 바꾸는 거죠. 생기부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정시입니다. 단 정시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어머님. 정시는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절대 고2 학생한테 우리 정시 준비하자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절대. 생각이 있으셔도 절대 언급하지 마세요. 왜? 언급하는 순간부터 아이는 갑자기 그렇지 난 정시지. 그래서 뭘 하냐? 2학기 내신 준비를 안 합니다. 근데 2학기 내용도 수능 내용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뭐에 꽂혀요? 정시. 그래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퇴를 할까? 어차피 내신도 안 쓰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학교가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다. 이게 요즘 아이들의 생각의 흐름이에요. 학교에서 도움이 안 된다. 나 재수생처럼 그냥 수능 준비만 하고 싶다. 굉장히 남편들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망해요. 다시 2학기까지는 일단 공부시키세요. 왜냐하면 2학년 2학기까지 수능 내용이에요. 2학년 2학기까지 그냥 무조건 공부하러 하시고 내신 준비하라고 하세요. 엄마 나 내신 안 좋아. 수능을 보더라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요. 수능 준비한다는 공부를 얕게 해요. 근데 내신 준비하면 어차피 시험 받으니까 깊게 해요. 그러니까 절대 언급하지 마시고 3학년 때 비록 수능을 보더라도 2학년 2학기까지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이들은 수능 준비하면 이렇게 됩니다. 1년 4개월 뒤에 걸 열심히 할까요? 어떤 아이가 와 1년 3개월 나왔어. 나 지금 미치지 바빠. 할 리가 없죠. 아 아직 한 500일 남았네? 이렇게 합니다. 열심히 안 합니다. 한 달 뒤, 두 달 뒤 공부시켜야 돼요. 무조건 한 달 뒤, 두 달 공부시키시는 거예요. 2학기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계실 때요. 되셨죠? 자 이제 교과 종합 해드렸고 논술 갑니다. 논술은 짧게 해드릴게요. 12,000원 뽑고요. 논술하는 대학들 많습니다. 논술은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논술, 어려운 거. 두 번째 약식 논술이 있어요. 약식 논술은 뭐냐? 교과서 수준보다 조금 어려워요. 그럼 그렇게 왜 논술이에요? 학교 수준이 높지 않아. 근데 뭔가를 보고 싶어. 그래서 옛날에 적성평가라고 해서요. 쉬운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름을 논술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어딜 가냐? 한 4등급 애들이 경기권 가고 싶은 그런 게 약식 논술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꿈과 희망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꽃이 어디냐? 가천대예요. 애들이 혹언에 얘기하는 겁니다. 가천대. 나 저기 가고 싶어요. 가천대 길병원. 길병원입니다. 가천대가 엄청 많이 뽑거든요. 약식 논술 한 1000명 뽑아요. 엄청 뽑죠. 경쟁률이 한 25대 1 정도 돼요. 얼마 안 와요? 한 25,000명? 거기서 24,000명 지키면 돼요. 근데 모두 어떤 생각하고 오죠? 내가 그 주인공이다. 내 거야 이거. 모두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논술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어. 그럼 애들이 꽂힙니다. 엄마, 나 논술 할 거야. 선생님이 된다고 했어.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된다만 말씀드립니다. 자, 제 결론은 뭐냐? 논술은 고2 때 준비시키지 마라. 학원을 일찍 하면 좋다는데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2 때 논술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하는 걸 잘 시키세요. 다 학원 하는 마케팅이에요. 논술 시키지 마세요. 아직. 최저 중요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능입니다. 그럼 복습 한번 할까요? 우리 수시 정시. 자, 수시는 세 가지를 뽑아요. 첫 번째 정, 량평가. 그게 뭐죠? 학생부 교과.
했죠. 대학이 잘 안 믿기 때문에 뭘 쓴다? 수능 최저. 그 다음에 정, 성평가. 그게 뭐죠? 학생부 종합. 세특이랑 창체를 사용하자. 아까 다 말씀드렸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학교가 원하는 게 논? 이게 전부예요. 생각 정리되시죠 이제?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능 남았어요. 자, 수능은 어머니들이 아직 감이 잘 안 오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모 성적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가 잘 본 것 같지 않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확정이죠? 확정. 우리 아이가 국어 봅니다. 그 다음에 수학 보고, 수학이 수학 1, 2가 22문항, 그리고 선택 과목이 8문항. 제가 아까 오늘 뭘 설명해 드렸죠? 이 선택 과목 중에 확통, 미적, 기하 중에 옛날에는 이거 가야만 이과과를 쓸 수 있었죠, 공대에. 지금 그게 허물어지고 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수학을 많이 힘들어한다면 확통을 해도 되니까 전략을 잘 세운다면 정시도 해볼만 하다. 준비만 잘한다면 가능성은 있다. 무조건 잘해야 돼 이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길은 많아요. 똑같은 길을 가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달라졌죠? 선택 과목 이렇게 많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과에도 이걸 썼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 해도 된다. 또 좀 더 나옵니다. 경기대는요 정시에서 탐구가 한 과목입니다. 탐구가 한 과목입니다. 그러면 우리 애가 너무너무 힘들어해. 국어 열심히 하자. 수학은 확통해서 하자. 영어는 3등급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럼 탐구 하나만 하면 돼요. 공부할 양이 확 줄어요. 전략을 세우면 이렇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입시를 아시면 이렇게 준비시킵니다. 아이한테 겨울에. 됐어. 엄마가 보니까 너 지금 정시도 가능해 보여. 요것만 올려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영어가 70점만 되면 돼요. 영어 70점 맞고 수학도 어려운 무조건 버리고 그럼 국어 성적 올리고 탐구 하나만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1년 동안 준비시키면 안건 생깁니다. 이게 입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상황이 다르시겠죠? 그래서 전략을 짜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있고요. 요거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어른들이 정시에서 너무 어려워하실 때 살짝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합격한 애들의 우리는 이상하죠. 올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 과목을 잘하진 않는다. 자연 쪽 애들은요, 수학은 진짜 잘해요. 서울대 쓴 애들. 근데 오히려 뭐가 안 나와요? 영어가 1등급과 2등급 섞여 있고 탐구가 이 정도 나와요. 오히려 의외로. 그 다음에 더 내려가 서성환이면 수학은 꽤 잘 나와요. 다른 게 거의 뭐에 가깝게 나와요? 1과 2가 섞여서 나와요. 올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이들이 모두 완벽하지 않아요. 뒤섞여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인문 쪽 가시는 어머니 계시나요? 우리가 인문이다. 3, 2, 3, 자, 인문 쪽은 보여드릴게요. 서울대 간 애들이 2등급이 안 나오고요. 서성환이 되면 2등급이 밀려나기 시작하고요. 건동원 3.5등급 나옵니다. 무슨 얘기다? 혹시 인문 쪽에서 정시를 가실 거면 수학이 잘 나오면 엄청난 무기가 된다. 엄청난 무기. 나머지 다 제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일이 많지는 않죠. 그럴 아이였으면 인문을 안 갈 수밖에 높긴 해요. 근데 간혹 있거든요. 저희 학원에서도 지금 인문 쪽에서 각 학교 탑 한 애가 막 1등급 찍어요. 얘는 이미 수학으로 딴 걸 다 제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유심히 보시는 거고 구박하지 마세요. 이과랑 달라요. 3등급 나와도 인서울 됩니다. 인문은 수학 3등급 떠도 인서울이 돼요. 대신 인문의 특징이 있죠. 국어가 높아요. 국어가 굉장히 세고요. 수학이 좀 낮아요. 상대적으로 확실히. 그러니까 모든 걸 잘할 걸 기대하지 마셔요. 이게 현실이 이렇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희대에서 정시 뽑는 건데요. 인문 쪽 보면 아예 인문은 국어가 35%, 수학 20%니까 역시 인문은 국어를 잘해야겠죠. 근데 사회, 경영, 경제, 사회과학 있죠? 국어가 30이고 수학이 몇 %예요?
30, 둘이 30이에요. 우리 영어가 15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보단 국어 수학을 해야 돼요. 국어 수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연 쪽은 이게 몇 %죠? 35. 국어 몇 밖에 안 들어가요? 6에 다르죠? 애들마다 상 다 달라요. 잘하는 과목이 있다면 정치에서 그걸 살릴 방법도 있는 거예요. 학교가 다 달라 이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경기대입니다. 경기대. 국어 35, 수학 30. 근데 탐구 몇 개죠? 그 다음에 경제, 수학 몇 %? 35%. 국어 30%. 그럼 이 두 개만 잘해도 65예요. 그리고 영어 3등급 찍으면 이거 탐구는 한 과목인데 15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 이거 뒤로 밀고 여름방 이걸 하고 이 3개 몰빵. 이거 3만 맞추면 이 2개 몰빵. 된다. 준비하면 돼요. 애한테 2개만 하자고. 뭐요? 국어랑 수학만 해. 수학도 미적분 힘들면 하지 마. 걱정해. 이 2개만 죽으라 봐. 이렇게 하는 거죠. 겨울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애가 2개만 해도 돼? 돼. 일단 그걸로 잘해. 과목을 줄여주면 애들이 해볼만 해요. 과목을 줄여주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정시 준비는 일단 고2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뭐 하자? 교과하는 거예요. 일단. 다른 일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아이한테는 내신 준비하는 거야.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잘 안 오르죠? 정시 준비하실 거라면 여름방부터 서서히 기본기를 다지셔야 됩니다. 특히 국어. 국어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모자라. 그러면 비문학에서 독해,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랍지만 지금 수학학원이죠? 학원에서 문해력 연습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수학학원에서 어이가 없죠? 문해력 연습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애들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에도 문해력이 들어있어요. 문제를 읽고 이해를 못해요. 그건 진짜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수업 때 선생님 뭘 구하라는 거예요? 봐봐 이걸 해서 이걸 구하라는 거잖아. 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육모에서 국어 성적을 반드시 잘 보셔라. 국어 성적이 생각보다 매우 좋지 않다면 이걸 해결하는 건 여러 군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되게 중요합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수학은 지금 하고 있는 손수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애들 그 얘기 안 해요? 수학이 너무 어렵다고? 수학이 어려워요. 어머님, 수학이 어려워요. 제가 생각해도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지금 배우고 있는 수학 1은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처음 배우는 거예요. 책이 다 처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 앞에 거랑 뒤에 게 연결이 안 돼요. 중간고사 본 거랑 기말고사 본 거랑 아예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잘 봐도 기말 잘 본다고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수학 1 어려워요. 수학 2가 되면 미적분이에요. 미적분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수학 2를 가면 애들이 할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한 번 어려움의 파도가 와요. 고3 때 심한 미적 들어가요. 애들이 또 한 번 손을 놔요. 못하겠다. 웨이브가 올 때가 있어요. 이번 1학기, 내년 1학기 어려움의 파도가 옵니다. 중요합니다. 수능 봐야 돼요. 22문제. 이거 11개, 이거 11개. 그래서 수원 수투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시키셔야 돼요. 그다음에 탐구는 지금 뭐 공부하고 나중에 하나 찍을 때 사탐등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건 제가 가을에 다시 해드릴게요. 자, 이제 그래서 유불리 판단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게 유리하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의고 성적과 내신 성적을 입력해서 어디 유리한지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쓰셔도 되고요. 해줍니다. 그거 입력하세요. 언니. 그거 싫으시면 어디가는 그래픽이 너무 구려요 하시면 두 번째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진학사도 있어요. 진학사도 있거든요. 진학사에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시면 무료예요. 여기는 그래도 확실히 좀 예쁩니다. 그래픽이. 그래서 여기 합격 가능성이 있어요. 합격 가능성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면 뭐가 있냐면 수시 정시 진단이 있죠. 누르면 이렇게 진단을 해줘요. 나 지금 내신 몇 점 몇, 지금 모의고사 얼마,
너 보니까 넌 정시가 낫겠다라고 이렇게 해줘요. 이걸 쓰면 아이한테 말하지 않고도 부모님 혼자 확인할 수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태구나. 아이한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혼자 해보시면 돼요. 분석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아이 상태가. 가능하시거든요. 모르겠으 있으면 노랍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걸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뭐도 나오냐면 이거 돼요. 딱 누르시면요. 수시 추천들이 나와요. 이걸 누르시면 우리 지금 현재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생부 종합 교과 나오는데 자 미리 알려드립니다. 어디 가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종합은 믿지 마세요. 우리의 생기부가 아직 제대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종합은 믿지 마세요. 뭐만 보자? 교과만. 이렇게 짝 막대기가 그려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지금 명지대가 모자르죠. 경기대 밑에 살짝 걸쳐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대 하위학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게 나와요. 그럼 대략 아세요. 아, 우리가 어디쯤 갈 수 있겠구나. 이걸 쉽게 찾아주는 거. 다만 쉽게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아이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상은 학원 오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쉽게 하는 거 알려드려요. 자, 이렇게 살짝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뭘 한다고 말씀드렸죠? 모의고사 성적 비교하고 내신 성적 비교해서 잘 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6월 거 맞죠? 그다음에 11월 거 보겠죠? 그거 2개 보고 이제 겨울에 방향을 잡는 거예요. 중간 또 보죠? 네, 공부도 봐요. 그래서 원래 3번 보니까 충분히 되는데 애들이 열심히 봐야죠. 성신 세고 봐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막 졸리다고 안 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애한테 좀 성신 세고 보라고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배운 걸 정리할게요. 무슨 소리 하실 거죠? 국보노래요? 만성공원에서요? 그게 좀 시끄럽구나. 아니, 저거 보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는 굉장하신 분들인데요? 저걸 지금 버리고 오신 거잖아요? 야, 오늘 진짜 잘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좀 시끄럽구나.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이해되시죠? 그리고 저희 설명에 항상 똑같은 얘기 해드려요. 아직 길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근데 왜 아이들이 안 움직이는 게 중요하죠. 아이들은 자기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엄마가 평생 먹여 살리는 줄 알아요. 이제 몇 년 안 남았다고 꼭 알려주세요. 너 2년 뒤면 이제 끝이야. 너 나가야 돼요. 하셔야 돼요. 네, 독립을 시키셔야 되는데 애들은 평생 엄마가 용돈 주는 줄 알아. 그죠? 자기가 돈 벌면 그럴 수 없는데. 자,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내신이 더 좋아. 그럼 일단 뭘 중요시 가야 되죠? 수시 가야겠죠. 수시에서 일단 뭐 좋은지 확인해 봐야할까요? 비교과. 우리 생기부 준비했나? 생기부도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최저 되나? 생기부 최저 없다면 있는 학교가 있어요. 최상위권 대학들. 이게 되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최저가 없는데? 그럼 일반적인 생기부예요. 학종. 그 다음에 그러면 비교과가 없으면 이제 교과. 학생부 종합 쓸 거죠? 그럼 교과 뭐 맞추는지 뭐죠? 최저 되나? 최저 되면 최저 있는 데 가는 게 좋죠. 떨어지니까 애들이. 최저 안 되면 최저가 없는데 이제 면접으로 가는 거예요. 왜죠? 애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야죠. 면접이 붙으면 또 커트라인이 낮아져요. 애들이 싫어하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애도 싫어해요. 우리 애도 안 간다 그래요. 싫어. 아니야, 저게 맞는 거야. 싫어. 나 면접 싫어. 답답합니다. 아니, 그 면접 5분 10분만 하면 되는데 그게 싫다고 아예 원서를 안 쓰려고 해요. 진짜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상담하다 보면요. 야, 합리적인 생각 10분만 참으면 돼. 싫대요. 정말 싫대요. 그래서 뭐가 많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뭐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 준비가 있으면 면접 준비 좋죠. 면접도 안 하면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고 대신으로만 여기 애들이 붙을까요? 지방 애들이 붙을까요?
지방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이 동네에요. 아주대가요.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를 했어요. 아주대가. 그래서 그때 아주대가 교과를 어떻게 뽑혔냐? 1점대 후반이었어요. 아주대가 1점대 후반이야. 말이 안 되죠. 아니 전교 10등인데 거기를 쓴다고? 지방에서 와요. 그러다가 최저가 생겼어요. 2점대 후반까지 밀렸어요. 그러니까 최저가 없는 곳은 쓰지 마세요. 거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희는 갈 수가 없어요. 최저가 없는 곳은 그냥 비우세요. 저희 우리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뭐가 잘 나온다? 수능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 그럼 수능이 잘 나오니까 수시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교과는 안 될 것 같아. 생기부 잘 모르겠어. 그럼 남는 게 하나밖에 없네요. 논술이죠.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논술 준비하고 논술도 때 뭐가 있냐면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어요.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최대한 걸저거리기 많아야 되죠. 최저 있는 데 가서 40대 1인데 한 반 정도 최저 못 맞추거든요. 그럼 40대를 몇 대를 줄여요? 20대를 줄여요. 그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맞추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수능 최저가 맞춰져야 논술 준비시키는 거예요. 수능 최저 못 맞춰지는데 논술 준비하다가 결국 최저를 못 맞췄어. 그럼 도대체 무엇을 위한 논술 준비인가요? 최저도 못 맞췄는데 최저가 맞춰져야죠, 맞죠? 그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 못 맞출 정도 실력이면 논술도 못 쓰는 확률이 높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논술 준비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리고 최저가 없으면 최저가 없는 데 가면 되잖아요. 최저가 없는 논술은 경쟁률 한 60대 1 정도 됩니다. 많지 않죠? 60대 1. 10명이 600명. 누가 합격할지 몰라요. 논술학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논술은 일단 느낌 오시죠? 최저 없는 곳은 힘드세요. 솔직히 힘드세요. 근데 우리의 최저 못 맞추니까 공부시키셔야 됩니다. 요 의미를 이제 이해되세요? 네. 요게 이제 외우지 마시고 저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를 아시면 뭘 할지가 좀 보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가을쯤 되시면 이제 어머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시냐? 원장님 이제 내신이 4개가 나왔어요. 중간고사 끝났죠. 2학기 중간고사. 그럼 딱 오시면 이제 대충 내신이 나왔어요. 이제 원장님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죠. 그게 됩니다. 11월에는 선택과 집중하는 시기예요, 어머님. 근데 그때는 버리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다 끌고 가시면 안 돼요. 이건 안 되겠다. 겨울에 이거 하자. 그러면 길이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 내용 이제 이해되시죠? 무슨 평가? 정, 양. 이거 무슨 평가? 정, 성. 대학이 뽑는 거. 그리고 이제 후기니까 수능으로. 아주 단순하죠? 그죠? 오늘 대답 잘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성공률이 설명이 끝나고 있어요. 이걸 제가 해드리는 건 어머님 머릿속에 명확하게 뭘 할지 그려지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를 설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엄마도 헷갈리죠. 잠깐만. 야, 여기 잠깐만 엄마 어디다 써놨는데 이러면 날쌘 거예요. 아이가 엄마 말 안 들어요. 엄마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거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진짜는 뭘 하셔라? 아이를 데리고 와서 1대 상담 받으셔라. 아이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똑같은 잔소리를 학부모님이 하는 거랑 제가 하는 거랑 효과가 다릅니다. 아이들은 제가 말하면 전문가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한다. 원장님 이거 된다고 했어.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엄마 말고 원장님. 이게 뭐죠? 아이들은 의외로 전문가의 말을 굉장히 신뢰해요. 근데 부모의 말은 엄마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활용하세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2학년 때까지 수학학원을 모시는데 3학년이 되시면 수식 컨설팅이랑 정식까지 다 해드립니다. 학원 다 해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여기에 맞도록 준비해봤고 도와드릴 텐데 고2 때까지 다 무료를 해드려요. 다 무료를 해드리거든요.
아이와 같이 꼭 손잡고 오시고 아이의 편을 들어줄 테니까 애들이 안 올라갈 거예요. 애들은 보면 욕먹는 줄 알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이에게 답을 줄 겁니다. 해답을 줄 거예요. 할 수 있다. 꼭 한번 데리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학생부 종합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유료예요, 어머니.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대신 애가 원할 때 오셔야 돼요. 아이가 원하면 저랑 싸웁니다. 네, 그거까지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좀 실마리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직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어머님들을 도와줄 참을사가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상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